자동차는 주행에 적합하고 비행기는 안전하고 빠르게 하늘을 날도록 설계되어 있다. 팔부기사가 부딪힌 첫 번째 난관은 차체의 무게중심을 잡는 문제였다. 자동차의 무게중심은 차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안전한데 비행용 날개를 장착한 후 무게중심이 올라가게 됐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는다면 자동차로도 비행기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팔부기사 기술 담당 최고 책임자인 마이크는 3년이 넘도록 이 문제와 씨름해야 했다. In driving mode, you want to have a low center of gravity because that's really important for stability on the road, especially if you do rapid lane changes and those kind of things. For flying, you want the center of gravity to be fairly high because you have a big propeller, and the big propeller should be pushing approximately at the level of the center of gravity. 2005년 컨셉카를 만들어 실험할 당시 코너를 돌 때마다 옆으로 쓰러졌다. 이때 주목한 것이 자동차 바퀴와 랜딩 기어를 연결하는 부위. 운전을 할 때는 아래로 내려와 코너를 돌 때 중심을 잡아주고 비행을 할 때는 위로 올라가서 가볍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장치. 팔부기사는 결국 바퀴 부분에 부착할 가변형 카빈 시스템을 개발해냈다. 주행 모드일 때와 비행 모드일 때 운전 방법을 바꾸면 카빈 시스템이 작동한다.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무게중심은 해결했다. Yeah, so we use two engines, one for driving and both engines for flying. We've developed a special gearbox, and the gearbox is coupling the power of the drive engine in drive mode to both rear wheels via a normal gearbox and a clutch system. And in fly mode, both engines are coupled to the propeller, also via a dedicated gearbox. So there's like a switch in between to couple the power either to the propeller or to the wheels. 연구진을 괴롭힌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엔진이었다. 자동차 엔진과 비행기 엔진은 구조와 기능이 다른데 그렇다면 어떤 엔진을 써야 할까? 엔진의 동력을 추력으로 바꾸는 방식은 무엇일까? 결국 팔부기사는 두 개의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주행할 때는 기존 자동차처럼 하나의 엔진을 가동해 움직이고 비행 시에는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가동하는데 이때 엔진의 동력이 날개로 전달돼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So the good thing is we have two of them, one driving and both for flying, and that gives an additional safety. If one fails, you still have the other one pushing the propeller, and you can have a very big area where you can land. They are fully certified for aviation, redundant, so very, very safe, and they are maintained in all countries in the world because it's the standard in aviation. 세계인들에게 그 모습을 공개하기까지 팔부기사는 1,500번이 넘는 검증 테스트를 통해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은 연구개발 단계였다. 자유롭게 달리고 날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그 모양이 제각각이듯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동력을 사용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하늘을 나는 방식은 무엇일까? 날개는 있는가? 있다면 그 크기는 얼마나일까? 엔진의 동력을 추력으로 바꾸는 방식은 무엇일까? 그리고 추력은 얼마나 클까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정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Escape the Earth, and that's exactly what they have in mind with their transition flying cars.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3년부터의 일이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가 뛰어들고 두바이에선 비행 택시 계획이 발표되는가 하면
항공기 생산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현재 발표된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10여 개 종류. 형태도 다르고 이륙 방법과 운행 방법 또한 제각각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표준 모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4월, 전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의 신제품이 한데 모인 슈퍼카 박람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역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다. 이때 슬로바키아의 한 업체는 신형 모델을 발표하며 2018년 일반 판매를 선언했다. 1990년부터 새로운 교통수단을 연구해온 이 업체는 네 번째 모델을 개발한 이후 이제는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에 다시 플라잉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그 드론의 발전과 관련이 많은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전기, 배터리, 모터 이런 쪽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그 비교적 소형으로 이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서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운영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도로 주행 기능은 없고 곧바로 하늘로 날아오르는 싱글 모드 방식. 마치 드론과 같은 방식이지만 탑승자를 태울 수 있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분류된다. 도로 주행과 비행이 모두 가능한 형태는 가장 일반적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 기존 도로망과 공중의 항로를 이용해 이동 시간을 절약하고 하늘과 땅 모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대두됐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핵심은 이륙과 비행 방법.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싱글 모드의 방식의 이 모델은 고정된 날개가 없지만 대신 활주로도 필요 없다. 어디서든 필요하다면 날아오를 수 있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크게 주목받았다. 똑같은 수직 이착륙 방식이라 해도 비행 방법에 따라 형태와 구조는 달라진다. 이 모델의 경우 고정된 날개를 이용해 비행하는데 엔진이 아닌 전기 모터가 장착돼 가장 발전된 형태로 손꼽힌다. 그런데 많은 개발업체에서 선택한 방법은 활주로를 이용해 이륙하는 형태다. 도로에서 주행할 때 편리하도록 날개를 접었다 펼 수 있도록 고안된 이 모델은 비행 시 500m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 비행기처럼 양력을 충분히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기본적인 비행 방식 또한 경비행기와 같다. 필요한 활주로 길이는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100m에서 180m만 있으면 이륙할 수 있다. 최근 개발 업체들의 관심은 가능한 활주로의 길이를 줄이는 것이다. 도로 위에서 곧바로 이착륙이 가능한 방식을 최종 목표로 삼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플라잉카를 당장이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수하신 분들이 계시고 외국에도 있고 한데 기술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이제 항공기는 안전성인데 항공기에 요구되는 그 안전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흔히 하는 그 민항기는 이제 10억 시간에 한 번 뭐 사고 난다 이런 얘기 통계도 있고. 항공기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예고한다. 항공기가 추락할 때 어디에 어떻게 떨어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도 높다. 끊임없이 안전장치가 연구되고 있지만 사고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 게 항공기다.
안전성을 확보하려면은 그 각 부품의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구도를 많이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부터 제작까지의 모든 단계를 그 제대로 절차를 준수해서 또 목적을, 우리가 하는 목적을 고장도 이런 걸 만족할 수 있는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항공기에서 말하는 인증 절차거든요. 근데 지금 플라잉카는 그런 인증 절차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게 완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아무리 그 기체 뭐 부품 단품을 잘 만들어도 각각 이제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망가지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국의 대표적 드론 제작사 이항의 경우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 대열에 합류하면서 최고 경영자 후아지의 슬픈 사연을 공개했다. 개발 파트너와 친구 2명을 항공기 추락 사고로 잃었던 것이다. 이후 이항은 안전을 최고 목표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슬로바키아의 한 회사에서 제작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2015년 비행 테스트 도중 추락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후 개발 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마음껏 달리고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 안전성은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제껏 존재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려 할 때 연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옳고 그른 것을 가려줄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8V1을 디자인한 타미스 역시 차라리 규제가 있었다면 훨씬 빨리 연구가 끝났을 것이라 말한다. The difficult part is that sometimes the regulation doesn't exist yet. So it's not like taking a document and saying, okay, I have to do this or that. Now we have to determine ourselves what's the best way to do it and propose it to the authorities. And then that's the way to go. And that's really difficult sometimes because basically we're the first doing it. So basically we're the pioneers in the design of a flying car. And sometimes the regulations don't exist yet, and we have to find a balance between performance, regulations, design, of course. And so it's always balancing between the different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we have. 8V사는 개발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정확하고 정밀한 테스트를 위해 주행과 비행이 모두 가능한 시뮬레이션 센터를 만들었다. 이곳에선 도로와 하늘에서 벌어질 다양한 실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다. I will start the engines. So for driving, you start up one engine, the drive engine, switch off the parking brake, and we can start to drive. And the PLV drives just like a normal car. You have 100 horsepower and you weigh only 800 kilograms, so it's quite fast as well. And we can convert it into flight mode. In reality, you do have to get out of the PLV, so switch the button. You have to get out of the PLV to unfold the tail and unfold the rotor blades. This is all very easy. You can easily do it with one person. You don't need any help. 날개는 안전을 위한 첫 단계.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자동식으로 설계했다. And we can start engine number 1. 비행 엔진을 작동시키면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한다. 이때 충분히 바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10분 이상 기다리도록 교육한다. This decreases our takeoff distance significantly. So if it's properly spinned up, then takeoff just takes about 100 meters. And when the rotor is pre-rotated to about 150, you can let go of the brakes, pull the stick all the way back, let go of the pre-rotator button and apply full throttle with your left hand. And then when you reach 80 kilometers per hour, the nose comes up and you can fly away. It's
Just climb to about 500 feet. It's the minimum altitude allowed in Europe. Then we can go into cruise mode. Best cruising speed of the PLV is about 150 kilometers per hour, which gives you 500 kilometers range. 만약 하늘에서 엔진이 멈춘다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Now I can demonstrate what happens when the engines fail. If both engines would fail, it's extremely rare, but the nose just drops a little bit more, and you have a glide ratio of about 6. So we can still turn any way we want to go. The rotor is always turning because there's still airflow through the rotor. And when the rotor is turning, you have full control of the PLV. So the engines are completely turned off, the propeller is still turning a little bit. Even in a vertical descent, we can enter it by pulling the stick back all the way. And about 300 feet, we start to push the nose forward, gather a little airspeed, because you do need forward airspeed to flare the PLV and land it. And we can just make a nice controlled landing, completely safe. And once you're on the ground, you stand still within about 10 meters. If you look at our development, then it's like aviation development. And that means you do a lot of thinking, a lot of verification, a lot of re-verification in the design process. So when we started testing for the PLV-1, we had to do about 1,500 verification tests, either computer simulation or mechanical tests or flight tests, and only one test failed. And that was one piece which was not strong enough, and we could correct it in 2 weeks' time, and then it was also okay. So aviation development is all about thinking, reviewing, thinking, reviewing.